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단원 2 자연을 품은 건축과 공간에서 내용 문단 4에서 6문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식 문단으론 19에서 26문단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즉 통시적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 필기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 화면 구성했습니다. 꼭 필기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문단별 설명 들어갈게요. 오늘은 건축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자고 했죠. 즉 통시적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흘러갈 겁니다. 우선 내용 문단 4문단, 형식 문단으로 19에서 20문단은 근대 이전의 토속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식 문단 19문단에는 이런 토속 건축의 정의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원시 건축이 발전하여 각 나라 민족 지역에 알맞은 토속 건축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속 건축이란 그 지역의 지리적, 풍토적 자연환경과 민족적인 배경하에서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 습관과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 이루어진 양식입니다. 즉 토속 건축의 정의죠. 그리고 유기적, 실용적, 전통적,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문단은 오늘날 이런 지역 문화는 높이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토착성의 지혜로부터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바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내용 문단 5문단, 형식 문단으로 21, 22문단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근대의 건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대의 유기적 건축 경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유기적,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외부적 자연환경과 건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형식 문단 21문단은 근대 시기 유기적 경향의 건축입니다. 근대 이전의 풍토 건축은 19세기 후반에 픽처레스크, 네오고딕, 영국의 수공예 운동, 아르누보 경향, 표현주의 등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건축 경향으로 전개됩니다. 또한 이런 유기적 건축 디자인들은 르코르비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루이스 칸, 알바 알토 등 강력한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유기적 건축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형식 문단 22문단은 이러한 유기성은 근대 초기를 거쳐 현대의 생태학적 경향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기 근대 이유가 나왔습니다. 근대 이유는 드디어 생태 지향의 다원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식 문단 23문단 근대 이후 건축의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탈근대가 되면서 모더니스트, 즉 근대의 몰개성성과 비자연성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둘째,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들의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식 문단 24문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여러 생태 건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생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 생태 건축으로는 독일의 생태 건축, 미국의 그린 건축, 일본의 환경 곤생 건축 등이 있었고, 환경 친화 건축, 지속 가능한 개발 등으로 진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태 개념은 자연환경, 인간과 건축이 공존하고 공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식문단 25문단은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여러 양상이 나타나며 여전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되며 새로운 건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은 영원한 건축적 화두라고 말합니다. 형식문단 26문단은 이 글의 특징 같아요. 글의 뒷부분에 나올 내용을 안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즉 뒷부분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시대에 따른 건축과 자연의 관계 양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이라는 통시적 구조들을 취했죠. 그럼 오늘의 미션 나갈게요. 시간의 흐름으로 근대 이전, 근대 이후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각 한 줄씩 써서 세 줄로 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